정부에서 미혼 특공과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LTV 80%까지 대출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 꽤나 좋아하셨으리라 보지만 하셨다간 정말 큰 코 다친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최근 정부에선 향후에 공공분양 물량을 50만 가구 정도 공급하기로 결정했고요. 이 중에서 70%인 34만 가구 정도를 미혼인 청년들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신혼이나 다자녀, 노부모 부양 등 가정이 있는 청년들에게만 아파트 우선권이 부여했다면 이 미혼 특공 도입을 통해 그간 소외받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입주 기회를 줄 거라고 합니다.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죠? 와, 이제 미혼한테도 기회를 준다니 솔로 천국 시대인가 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. 그럼 왜 미혼 특공을 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시세의 70% 정도로 분양 가능하고 최대 80% 정도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. 장기에 절이라고 줄기차게 홍보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. 지금 10억인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근데 이 집이 떡락해서 5억이 된 거예요. 은행은 담보 가치 하나 보고 돈을 빌려준 건데 집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부랴부랴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겠죠? 응? 이건 정부 대출이라고요? 네, 맞아요. 정부 대출이죠. 더 정확히는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 있는 대출입니다. 하지만 정부 보증을 받는다 해도 결국 돈을 빌려주는 건 은행이라는 점, 즉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집의 담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다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. 10억에 70%면 7억 선에 분양을 할 텐데 최대 대출선인 5억 한도로 빌려준다면 은행이 잡는 담보 가치는 대략 6억에서 7억 선이겠죠?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 7억에 분양한 이 집이 3억에서 4억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네,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테니 정부에게 이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겠죠. 민간 분양도 10억이었다가 5억이 되는 판에 공공분양은 건설 원가로 지으니 더 낮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럼 까놓고 말해서 겨우 3억에서 4억대인 거잖아요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5억 한도로 빌려주면 담보 가치는 6억에서 7억이라는 소리인데 은행의 입장에선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은행의 모든 화살이 정부를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. 너희들이 80% 빌려주라 해서 빌려줬는데 이게 뭐냐, 우리가 손해본 담보 가치를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식으로요. 근데 아시다시피 정부도 돈이 없어요. 왜냐면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을 해야 하니까요. 그럼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34만 가구의 집 가치를 전부 보상하려면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?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일본의 집값 버블 붕괴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맞습니다. 그 선진국인 일본, 미국도 이런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죠. 그들도 못한 걸 과연 한국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제 바젤3도 곧 적용될 텐데 말이죠. 차라리 제 생각으론 선택형으로 임대처럼 6년 정도 산 뒤에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. 뭐 이것도 공공임대와 유사한 거라 결국은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요. 결국 지금 이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. 계획대로라면 사전 청약 시에 이걸 적용한다는 건데 아직 토지보상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걸 언제 들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. 본 청약이 3년 뒤라 봤을 때 대부분이 26년, 27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집이 완공되는 게 대충 5년 정도 걸리니 대략 31년, 32년쯤 완공되겠네요. 그럼 최소 10년 뒤에나 입주 가능한 셈인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?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죠. 왜 뜬금없이 미혼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까요? 결국 아파트 시장이 이대로 망할 것 같으니 순진한 미혼 청년들을 꼬드겨서 아파트를 사게 하려는 것이죠. 차라리 그냥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세요.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. 그냥 외우세요. 아파트는 이미 망했다. 왜 사전 청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겠습니까? 당연한 거죠.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아파트가 안 오를 것 같으니 포기하는 겁니다. 이제 좀 솔직해지자고요. 여러분들은 실거주가 아니라 집값이 상승하니까 한몫 챙겨보려고 아파트 영끌 구매하시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.
저도 여러분의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런데 돈 벌고 싶으시면 아파트를 사시면 안 되죠. 그렇게 좋은데 왜 굳이 80%까지 대출해주면서 사라고 하겠습니까?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. 그동안 코로나 유동성 파티로 아파트 투기하셨던 분들은 엄청 즐거우셨으리라 봅니다. 이제 그동안 즐기신 만큼 책임도 함께 지실 때가 온 것 같네요. 국민이라면 은행에서 돈 회수하려 할 때 꼭 돈을 갚으셔야겠죠? 저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다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이 기회에 모든 투자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비투하신 여러분의 상환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, 그동안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